김사옥 교수님은 어떤 질문이 제일? 예, 저한테 이 질문지를 보여주면서 작가님이 6번이요, 6번이요, 6번이요. 아, 작가님이 고르셨군요. 강력하게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셔가지고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 예. 특히나 이 장수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네. 6번을 해볼까. 아, 6번. 인간이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대 손님 한 분을 여기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발명가, 네, 김은희 작가님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예, 김은희 작가님이십니다. 예. 여자로. 예, 원래는 타고난 그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신데, 예, 어저께 좀 밤을 새서 글을 쓰시느라고.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인간은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나요? 또 좀비 권위자시고, 예, 그러셔가지고.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좀비의 전문가 앞에서 저보고 말을 하라고요? 너무 부담되는데. 그 좀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다 보니 이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킹덤에 나오는 좀비 또 다르고 예, 지금 우리 많이 영화로 봤던 좀비들 또 다르고 그렇죠. 해외 좀비랑 우리나라 좀비 다르다면서요. 달라요. 다 다르고 왜냐면 이것이 실제 사실 과학적인 존재하는 건 것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좀비가 생명체일까? 생명체인가요? 저는 사실은 그 킹덤 좀비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기생충을 되게 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기생충. 그런 기생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따개비라든지 좀 그런 뇌에 들어가서 원래는 얘가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조종하는 거네요. 그치. 인간. 하면은 그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생충이 조절하고 하는 건 실제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가능한데 생명체. 만약 좀비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면 일단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비가역 반응이라서 다시 살아난 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비건 뭐건 간에 어쨌든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일단 얘가 움직이려면 그럼.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물리학자는 무조건 에너지를 찾아요. 에너지 즉 그 원동력이 되는 무언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까 이 지구상의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단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다음에 필요한 당분이나 이런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이 다 작동돼야 되고 뇌에서 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신경계가 다 완벽하게 연결 다 되고 작동돼야 되고 거기에 또 에너지가 다 보급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비는 그 참 힘들어요. 이게 은희야 귀담아 듣지 이걸- 말자. 이걸 알아듣고 쓸 수가 없다, 야. 있었던 거야? 결론은 뭐냐면 실제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죽었던 존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러면 얘도 그 청산가리 먹으면 죽어요. 청산가리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의 작동을 방해해서 ATP 만드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비가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다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과학으로 가져가면 힘들어져요. 이 픽션은 픽션인 거니까요. 근데 왜 사실 좀비를 주제로 드라마를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사실 긴장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슬픈 거예요. 좀비가. 그러니까 이게 치욕밖에 남지 않았는데 몸조림 하나로 막 어딘가에 대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가는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가장 배고픈 시대에 그냥 식욕만 남은 어떤 그런 불쌍한 민중 막 예.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걸로 컨셉을 잡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괴물 중에서도 이런 괴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아닐까. 그런데 워킹데드라고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 굉장히 시즌 많은 11까지인가 나온 거. 다 봤는데 그렇게 다 봤어요. 그렇게 좀비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킹덤의 좀비와는 달리 좀비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좀비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요. 독재 사회도 생기고 병적인 사이코패스들만 모인 집단도 있고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도 생기고 그 드라마의 목적은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문명이 사라졌을 때 지금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인간이에요. 역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났을 때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좀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좀비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복구를 금방 못 시키게 하는 장치로 쓰여요. 네. 하지만 또 킹덤은 좀비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좀비하고의 싸움밖에 없어요.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좀비가 뛴다. 엄청 빠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럴 여유가 없고 나타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문제가 좀비를 척결하는데 집중돼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앞두고서 인간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비의 어떤 이 과학적인 상황이 드라마의 큰 틀을 결정하고 정말 재밌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진짜 전 지구가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좀비로 막 덮여서 진짜 아주 극소수의 나와 내 친구들 몇 명만 남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빨리 물릴 거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 그죠? 네. 전체가 좀비가 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뭔가 구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게 언제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주인공이 안 되죠. 이거 방금 김영하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방금 김영하 작가님이었어. 이런 거는 그 소설로는 못 쓰죠. 이렇게 이런. 그렇죠. 예. 그럼 저도 시청자로서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혹시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지? 자, 다시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을 정의해야 돼. 귀신이라고 정의해 주시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김민희 작가님은 네.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정의하실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이 어떠한 형태로건 나타나서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 영적 세계가 있는가를 처음에 증명해야 그쵸, 돼요. 그쵸. 예. 그 영적 세계가 생전의 아이덴티티를 또 갖고 있느냐의 문제고 물리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귀신 얘기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귀신을 만난다면 붙잡고 너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알려달라. 너도 미토콘드리아로 움직이니? 그 귀신 잘못 걸렸네. 네, 이거서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봐서 네이처에 논문을 쓰겠다. 네. 그래서 귀신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 근데 그 영화 고스트라고 패트릭 스웨이지 나온 예. 영화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이 귀신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온갖 논쟁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과학자들 논쟁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저 귀신은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벽을 싹 통과하고 막 그 지나가는 지하철을 뛰어들고. 근데 발바닥은 왜 땅으로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중력을 느껴야 되는데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왜 상하로는 못 움직이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그 과학적인 모순 없이 뭔가를 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귀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을 이겨내지 못해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지죠. 그 결론은 우리가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어떤 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만나고 있는 걸 변형시키는 방법밖에 몰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형태일 것 같고 벽은 통과되면 금방 걸어다니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좀 뒤트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제가 쓰는 드라마라는 게 좀 자료조사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 선생님들을 좀 많이 만나뵈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 정말 인터뷰 한 번씩 좀 너무 해보고 싶은. 예. 하여간 사인 때문에 감사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앉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인. 꼭 내려오세요. 전자 한번 오세요. 네. 혹시 달 모양이라는 걸 달 위상이라는 거. 다들 모르는 게 달 위상이라는 거.
교과서에 아마 위상이라고 나와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 다음에는 물리학자를 주인공으로 할까? 천문학자를 주인공으로 할까? 자, 김희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혹은 기분이 좀 막 다운되거나 이럴 때 각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네. 감정 상태에서 어떻게 해소하세요? 김상학 교수님은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셔서 차돌처럼 단단해 보이셔서 그거 약간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심채영 박사님이 굉장히 단단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걸 쭉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마음도 여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느꼈기 때문에 글쎄 그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니 근데 교수님은 사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 내셨잖아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제 3자가 보기에는 뭐 큰 실패는 없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끝없이 항상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보였고 그렇죠. 보이죠. 그런 것들을 언제나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저는 정말 물리를 사랑하는데 한 번도 물리의 사랑을 받은 적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게 눈에 많이 보였고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 근데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있죠. 않았나요? 네, 있었고 있어요. 그- 찾게 되고. 뭐 어떻게 극복했어요? 딜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뭐, 것들을? 아니 극복이라기보다는 그 어차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기대를 꺾어가면서 온 거죠. 언제나 뭔가 그 열등감이 저를 그 되게 드라이브하는 동기가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되게 한 3년 정도 준비한 대작 영화가 또 있었는데 거의 투자 직전까지 갔다가 투자가 좌절돼가지고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 체계와 달라서 영화가 엎어지면은 다들 돈을 10원도 못 받고 그렇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게 3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어요. 미안하다, 야. 내가 감독이 내가 아니었고 딴 사람이었으면 똑같은 시나리오로 투자 받았을 거야. 우리 와이프도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찌됐든 왜 위로인가요? 그네들을 다른 데로 좀 웃기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야, 그럴 필요 없어. 또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숙명이야. 그러고 차에 탔어요. 그 대리 기사님을 네. 불렀죠. 차에 탔는데 시동을 걸고 기사님 라디오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를 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에 CD 모드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영화의 엔딩으로 쓰고자 했던 곡이 그때 돌아간 거예요. 영화네 영화. 현실이 너무 자규적이다. 왜? 진짜 현실이 더 영화다. 잘. 예. 그 순간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난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는지 몰랐어. 막 우울해. 펑펑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옆에 같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너무 가슴 아팠겠다. 맞아. 아니 자기 무릎 탁탁탁. 어떡해. 여기 누우라고. 누워가지고 기분이 무릎에서 막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 영화가 이렇게 저기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있고 어떻게 극복했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쓰기 영화. 시작한 거예요. 그걸 빨리 이걸 쓰면 또 그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막 설레고 막 새로운 뭔가 아이템이 떠오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림 씨 노래 중에 그 노래 좋아요.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돌려막기에 관한 얘기. 그렇죠. 이번 영화 망했어. 다른 아이들. 이걸로 돌려. 돌려. 이걸로 한 번은 걸리겠지. 뭐 상이나 영광이나 명예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또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하는 네. 것 같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부모님에게 주는 상장을 써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삐뚤삐뚤한 글씨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 상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몇 글자 안 되는데 그거는 읽으면 되게 말을 읽기가 힘든 목이 메이는 생각만 해도 울컥하는 그런
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모로서 양육자는 자기 인생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서 아이를 키우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큰 보상이고 정말 글씨도 아직도 잘 못 쓰는데 그 선생님이 시킨 거 아닐까요? 선생님이 네, 시키셨겠죠. 네. 그 선생님들이 그걸 시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 선생님이 시켜서 선생님이 심지어 손을 잡고 써주신 거라는 걸 너무 알지만 그 상을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가족이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명확하게 저는 재미있는 거. 저는 재미가 재미. 저한테 동기를 주고 재미 중요하지. 처음에 물리학과를 갈 때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간 거고 연구 주제도 양자역학에 대한 여러 주제들이 계속 재미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게 제일 명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이제 안 하려는 게 재미없는 거를 하는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때로는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금 재밌으니까 네네. 그래서 안 쓰신 잡은 정말 저도 몇 번이고 이거 재밌어요. 언제 해요? 이거 하면은 재밌으니까 그럼요. 맞아. 네. 재미.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와 소명인 것 같아요. 네. 재미와 소명. 처음엔 재미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근데 김상 교수님 보니까 참 안심이 돼요. 사실 저는 29이라서 제가 이렇게 재미에 뭔가 좀 이렇게 몰입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삶은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고 싶게끔 살고 싶게끔 하는 것은 재미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하기 싫은 걸 저에게 하게 해주는 건 소명인 것 같아요. 저는 뭘까 지금 그 남준 씨 얘기 듣고 난 뭐지? 이렇게 처음에 딱 들은 게 돈? 응. 이게 확실히 이제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입금이 되는 소리. 여기에 엔돌핀이 돌고 생각지 못하는 화색이 돌고. 것들이 중요하죠. 보면 힘이 확 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전반적인 이게 내 삶의 동력이 된다라고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어. 돈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예술인들이 받는 어떤 대중의 사랑? 그것에서 표현된 것이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돈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끼지 않죠. 자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얘기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우리는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은준 감독님이 돈을 많이 버셔서 기분이 좋다는 것은 자기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너무 네.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게 돈이라는 이 어떤 교환 가치에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그 뒤에는 여러 의미들이 있거든요. 돈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